불타오르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정말 재미있는 또 선거 지역들이 또 많이 있어요. 서울 송파 을 같은 경우에는 MBC의 그 유명한 아나운서 앵커가 보수 야권의 후보로 나왔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브레인, 가장 핵심 브레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최재성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나섰고, 그리고 바로 오늘 결정이 됐죠.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드디어 어제 오후에는 나가시겠다 했다가 오늘 오전에 결국은 박종진 앵커가 그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최재성, 배현진, 박종진 3파전이 이제 확정이 됐죠, 후보가. 예, 그렇습니다. 자, 송파을은 우리 여당에서는 어떻게 전망하나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친문 후보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재보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송파을이 최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관하는 거 비해서 또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뭐 아이언맨 가면 쓰고 어린이날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시고. 근데 송파을이면은 근데 대체로 좀 인식이나 뭐 경향 같은 게 서초 강남처럼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지 않나,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예. 다른 지역에 지금 워낙 여건이 강세인 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반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반은 너무 많이 양보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어디에 양보를? 왜냐면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최재성 후보가 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고, 배현진 후보에 대한 되게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호불호도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박종진 앵커 나와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새우 싸움을 하고, 이제 고래 최재성의 새우 싸움에 고래 싱글벙글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혹시 배현진, 박종진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여기서 처음 밝힌 거죠. 여기서 네, 캠프 관계자에게 제가 어저께 밤에 물어봤어요. 이제 서울시장 단일화와 같이 해서 또 뭔가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완전히 닫혀 있진 않다고 저는 조금 보고 있거든요. 손학규 위원장과 그 박종진 전 앵커 간의 그 둘러싼 뒷얘기 좀 해주시죠. 굉장히 이제 유서 깊은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 지역구가 최명길 의원 지역구였잖아요. 국민의당. 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사실은 그분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 근데 그 지역구인데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국회의원직을 이제 반납하게 된 거죠.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그래갖고 보궐선거 아니고 재선거거든요. 근데 그게 남아 있으니까 이제 사실은 국민의당 지역구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박종진 앵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해훈 바른정당 대표 시절에 영입이 돼갖고 1년 넘게 그 송파을에서 이렇게 뛰고 있었던 분이고, 바른정당이랑 국민의당이 합당을 했는데 미리 열심히 뛰고 있었던 사람에게 공천을 줘야 하느냐, 아니면 국민의당이 지분을 인정해줘야 되느냐, 약간 이런 갈등 구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당 안철수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그 두 거물 간의 일종의 고래 싸움이었던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노은병은 미리 이준석으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너네가 하나 가져왔으니까 하나는, 약간 이런 인식이 저변에 깔렸던 게 아닌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하나씩 서울 지역의 재보궐선거 지역을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당 내부에서 있었던 얘기라는 거죠. 이제 그 바른미래당의 두 대표와 이제 유승민, 박주성 공동대표와 손학규 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4명이 모여서 저녁 자리를 가졌는데, 이제 손학규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자기는 안 나간다라고 밝혔던 거죠. 다른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손학규 위원장을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다음부터 갈등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손 위원장이 여기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행보를 보입니다. 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불출마하겠다, 전략공천에도 안 나간다 이렇게 했다가 어저께는
이제 유공동 대표를 만났죠. 유공동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나가겠다라고 하셨다가 오늘 또 아침에 안 나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송파울 후보 정해지면서 불거졌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그 뿌리 깊은, 아까 유서 깊은 갈등은 항상 언제 다시 불거질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이제 손선대위원장이 그렇게 양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자체가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어떻게 됐든 지도부가 물러나니까 정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바른정당 출신 분들이 두 분이 이제 나가시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결과가 매우 안 좋으면은 유승민 대표가 독박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상황이? 그 부분이야 뭐 그 책임론을 할 텐데 근데 꼭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살을 깎아먹고 행위가 되는데 어쨌든 손학규 위원장과 동시에 박종진 앵커의 이름까지 실검에 막 오르내리면서 다들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인지도 상승이 됐다는 거죠. 송파울 후보들을 보면 특히 이제 배현진 후보나 박종진 후보나 방송에서 얼굴을 좀 알린 그 후보들이잖아요. 아, 왜 그들이 저기서 후보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조금은 다르게 보는 게 대부분의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는 국민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고 또 맨날 야근하고 밤새 뭐 취업 준비 공부하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인지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는 선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최재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번 배지를 단다라는 측면을 좀 넘어서서 좀 원대한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예 나오실 때부터 이제 당대표 출마 의사를 약간 애둘러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추미애 현 대표의 그 다음 대표를 이제 노리시는 네네. 거죠. 근데 추미애 대표가 재선을 노린다는 소문도 있던데.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 당내 상황에서 정말 지금 15명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대표에 나오려고. 현재 15명이 당대표에 나가겠다. 네, 자타, 네. 자천, 타천. 네. 16강 토너먼트. 실제로 취재를 해보신 상황에서는 송파울은 분위기가 어때요? 배현진 후보 캠프에 잠깐 들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캠프에서 당에서 차출되어 온 인력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 후보 캠프가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해요. 이모티콘을 만들었더라고요. 배모티콘이라고 해서요. 이게 이모티콘 아니라 그림 파일 만들어가지고 그냥 카카오톡을 주고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세련되게 잘 만들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 배현진 후보 명함 좀 구해달라는 친구들이 있던데. 아 이런 팬심이 야구 카드 같은 건가요? 네. 야구 선수 카드? 사서 이모티콘을 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다운 받아가지고 예, 이제 이렇게 뿌려야 되는 예, 거예요. 10몇 개 정도를 그림 파일로 다운 받아서 이제 적시적소할 때 짤방 올리듯이 돌리듯이. 예. 네. 우리 청년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재보궐 선거에서 몇몇 이렇게 나오는 총선 지역구가 이렇게 좀 관심이 좀 가나요? 아니요, 사실은 재보궐이라고 하면 재보궐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훨씬 자기 지역구 자기 지역구 아니면 아니면 자기 지역구 아니면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다 같이 한 번에 하는 때와 몇몇 구만 하는 때는 완전히 다를 것 같고요. 근데 거기 그럼 그 지역 지금 재보궐을 하는 지역구 사시는 분들은 이번에 투표용지를 8장을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1번이 무조건 유리할 것 같은데 교육감 선거는 번호가 없으니까 또 당도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제 맨 앞쪽에 배치되는 사람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제가 사실은 그 지방선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총선이랑 대선만 해봤는데 확실히 되게 많이 다르다는 거를 느껴요. 이슈를 만드는 게 그만큼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지방선거. 주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일단 광역단체단체가 17개인데 그거를 이제 기자들이 하나하나 그거 모두 꿰뚫고 있는 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번 선거가 특히나 빅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관심도가 진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수록 이제 정책 선거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차라리 예전에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게 이슈가 됐고 많이 고승덕이라는 교육감이 이슈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되게 긍정적인 현상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 저희는 그 핫 지역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